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의원을 대상으로 한 현 정권의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는 기상천외한 뉴스, 아마 여러분께서도 접하셨을 겁니다. 정치보복이라는 말 속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범법행위를 한 게 없는데 그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죄 없는 사람을 옭아매는 것이다 라는 속뜻이 내포되어 있죠. 일종의 피해자 프레임인데, 하지만 실상은 어떤가요? 대부분의 검찰 인사가 끝나고 경찰도 새로운 경찰청장이 내정된 가운데 이재명 의원을 향한 수사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목할 만한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른바 초밥 10인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재명의 옆집 경기주택공사 합숙소와 관련한 중대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아예 빼도 박도 못하는 문건이 나왔는데 어떤 것인지 잠시 후 공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지난 대선 선거운동 기간이었죠. 국민의힘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옆집 의혹과 관련해 그림자 대선 조직이 은밀하게 도운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2020년 8월부터 이재명 부부가 사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순회동 아파트 옆집을 직원 합숙소로 썼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불법 사전 선거운동 가능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당시엔 이재명의 아내 김혜경 씨의 이른바 초밥 10인분이 어디로 갔는지, 또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말했던 기생충이 누구인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됐던 터라 이재명 옆집의 합숙소의 실체와 관련해 궁금증이 증폭되었었는데요. 더군다나 GH 사장을 지낸 이현욱 변호사와 이재명의 관계 때문에 해당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이 변호사는 리틀 이재명으로 불릴 정도의 측근으로 이재명이 성남시장이었던 2015년 성남FC 주빌리은행 고문 변호사를 지냈고, 경기지사 시절인 2019년 2월 GH 사장으로 취임했다가 지난해 11월 퇴사했는데요. 그 이후 이재명 선대위에서 약속과 실천위원장직을 맡아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기본주택 등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인물로도 알려졌는데, 그러나 해당 의혹이 일었을 당시 이 변호사는 언론 보도를 보고 직원들의 숙소가 이재명 후보의 옆집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이 변호사의 해명은 빈축을 샀죠. 동네 주민들은 온 동네가 다 아는 사실을 왜 옆집만 모르냐면서 한 동에 두 개의 호수만 살기 때문에 서로 모르는 사이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인 이 변호사가 그 집을 몰랐다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동네 주민들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또 한 가지 당시 의문을 갖게 만들었던 건 그런 사안이 더 있었는데요. GH는 경기도 내 16개 시군에서 공공주택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 파견된 직원들을 위해 130여 곳의 전월세로 직원 숙소를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옆집의 전세보증금은 무려 9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들에 따르면 9억 5천만 원이면 소형 아파트나 가전을 모두 갖춘 이른바 풀옵션 오피스텔 여러 곳을 임대하고도 남았을 금액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비싼 돈을 들여 이재명 옆집을 숙소로 사용한 것일까요? 그리고 논란에 불을 붙인 게 또 하나 있었는데요. 당시 원희룡 선거대책본부장의 주장에 따르면 이재명 옆집은 84세 A씨 소유였고 아들 B씨 가족이 살았던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B씨의 아내는 김혜경 씨 아들과 캐나다 유학을 다녀온 사이였고 성남시 산하 기관에 취업한 이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정황들을 봤을 때 옆집이 GH 합숙소였다는 것을 몰랐다는 이재명의 해명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의혹이 중요한 건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대로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고, 더욱이 이 의혹은 이른바 김혜경 초밥 10인분이랑도 뗄래야 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런 가운데 매우 중요한 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해당 아파트를 임차 계약하기 직전에
내부 감사 규정을 손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의심스러운데, 자, 이 올해 2월 합숙소 의혹이 불거지자 다시 감사 규정을 복원시켜놨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국내 한 언론이 입수한 GH 감사 규정 시행세칙입니다. 이 시행세칙 제3장 제7조 일상감사 범위 제외 대상에 합숙소 임대차 계약이 2020년 7월 29일 추가됐습니다. 즉 합숙소 임대차 계약사항은 감사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세칙을 손본 것이죠. 그런데 개정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해 8월 7일 이재명 의원의 옆집은 아시다시피 GH 합숙소로 임차 계약도 했습니다. 7월 29일 날 세칙을 손보고 8월 7일 해당 아파트 임차 계약을 했으니 관련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사규시민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개정했는데 GH의 사규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보면 사규심의위원은 GH의 실처장 중 사장이 지정하는 자가 맡게 되어 있습니다. 즉 사장이 직접 관여하는 구조라는 것이죠. 때문에 이러한 시행세칙 개정에 당시 사장의 개입이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인데 당시 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리틀 이재명으로 불리는 이현욱 변호사였습니다. 이현욱 변호사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선 앞서 설명을 해드렸으니 리틀 이재명이라는 말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수상한 건요. 올해 4월 18일자로 개정된 감사규정 시행세칙에는 일상감사 제외 대상에 들어가 있던 합숙소 임대차 계약이 다시 삭제되면서 복원됐습니다. 자, 올해 2월 대선 전 GH 합숙소 부정사용 의혹 논란이 불거진 직후이기 때문에 향후 문제가 될 것을 의식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자,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지난 4월 GH 합숙소로 쓰여진 분당 아파트 출입 등을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을 확보했고요. 지난달 30일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원시 권성구의 GH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CCTV 영상을 확보했으니 이에 대한 분석은 이미 끝났을 것 같고 GH 본사 압수수색은 얼마 되지 않았으니 분석이 한창일 것 같은데 어쨌든 앞서 서두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들을 보면 모든 게 하나하나 딱딱딱 들어맞습니다. 자, 우선 초밥 10인분부터가 그렇죠. 그 많은 물량의 음식을 누가 먹었는지 GH 합숙소 의혹이 터지면서 아 그랬구나 고개를 끄덕이게 됐고요. 당시 GH 사장이 누구였지? 라는 물음표에는 리틀 이재명 이현욱 변호사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도 아 그랬구나 고개를 역시 끄덕이게 됐습니다. 또 오늘 보도해드린 세칙을 뺐다가 넣었다 했다는 보도도 역시 고개를 끄덕이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어떻게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결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랬다가는 큰일 나겠지요. 이것에 더해 이 수사를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경기주택공사가 보유한 합숙소가 133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가 있었죠. 지난해 경기주택공사 전체 직원은 713명으로 합숙소가 지나치게 많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게 다 국민 세금인데 말이죠. 9억 5천만 원의 전세 계약한 이재명 의원의 옆집도 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합숙소 규모를 단순 계산하면 GH 직원 5명 가운데 1명은 합숙소에 거주하는 셈인데 이걸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